챕터 2, 이제 챕터 1 끝났습니다. 챕터 2. 근데 벌써 11시인데? 우리 11시 반에 12시죠? 네, 오늘은 12시죠? 생존 테스트를 통한 프로젝트 현황 평가인데, 챕터 2에서는 그러면 프로젝트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 개개인의, 우리 프로젝트 팀의 현황이 어떤지를 좀 살펴보자 라고 하면서 아주 약식 여러분 앞에 있는 종이 있으시죠? 거기에 생존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 하지 마시고요. 이걸 설명을 듣고 하셔야 돼요. 이거 잘 보세요. 간단한 테스트, 매우 간단해요. 진짜로. 매우 간단한 테스트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마치 여러분 건강검진 가면 혈액검사, 소변검사하고 같다고 보면 돼요. 그거만 봐도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죠?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이제부터 누구 눈치 보지 마시고 이름 쓰실 필요 없고요. 솔직하게 제 설명을 듣고 하나씩 마크를 해보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요구사항 영역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해보시는 겁니다. 1번,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나 임무가 있는가?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왜 하는가에 대한 설명, 왜 하는가에 대한 의식이 설명되어졌으면 그렇다.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린다. 그러면 2. 전혀 기억이 없다. 1. 2번. 팀 구성원 모두가 제시된 목표, 비전이 현실적이라고 보는가? 이거 말도 안 된다. 어떻게 3명이 6개월 안에 그것도 이걸 할 수 있냐? 될 것 같긴 하다. 뭐 판단하셔서 1, 2, 3. 3번. 고객 쪽 입장에서 얻게 되는 비즈니스적 이점과 그 이점에 대한 측정 방법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 사업 계획서가 있는가? 이건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우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제 고객에게 어떤 밸류를 얼만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냐? 4번. 실제 시스템이 갖는 기능을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줄 유저 인터페이스 프로토타입이 있는가? 아마 다 있으시겠죠, 이건. 여러분 기존 베이스 코드에다가 개발을 하시면 이건 다 있을 겁니다. 5번. 소프트웨어 명세가 상세하게 문서화되어 있는가? 6번. 팀원들은 소프트웨어의 실제 사용자, 프로젝트 초기에 면담했냐?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치면 누구겠어요? 보험 설계사. 그거 아닌가? 누구지? 실제 사용자. 고객 말고 사용자, 엔드 유저. 면담하고 그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했냐? 그리고 그러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냐? 여기까지. 여기가 요구사항. 계획 부분이에요.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이 상세하게 정의되어 있는가? 뭐 표준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 우리 프로젝트는 이렇게 해서 이때 이거를 릴리즈하고 테스트는 이렇게 하자. 뭐 이거는 저기서 오픈소스 코드를 가져다 오고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것들이겠죠. 8번. 작업 목록의 설치형 프로그램 개발. 이전 버전에서 신 버전으로의 데이터 변환, 제3자 소프트웨어와의 통합, 고객과 회의, 기타 사소한 일까지 작업 목록에 있냐? 없냐? 9번. 일정과 예산 추정치를 가장 최근에 완료한 단계에 공식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냐? 한번 킥오프 할 때 수립했던 그거 그대로 지금 가냐? 아니면 벌써 3개월, 4개월이 지났는데 달마다 갱신하냐? 아니면 어떤 마일스톤 나올 때마다 갱신되고 있냐? 10번. 프로젝트의 아키텍처와 설계를 상세하게 문서로 만들었는가?
얘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 개발 프로젝트에서의 가장 개발할 때의 고려사항이 뭐고, 그 개발할 때 그 고려사항을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 약속이 있냐. 그리고 그걸 너만 하냐? 아니면 우리 팀원들이 다 하냐. 11번. 시스템 테스트는 물론 설계, 코드 리뷰까지 요구하는 상세한 품질 보증 계획이 있는가? 12번.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떤 단계별로 소프트웨어가 구현되고 데모하고 이러한 것들이 설명되어지는 계획이 잡혀 있냐? 여기는 이제 단계별 납품 계획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제 설명을 그래서 듣고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13번. 내일 모레 아플 계획, 휴가 갈 계획, 놀러 갈 계획 등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 WBS 같은 게 있냐? 아니면 그냥 야근할 것까지 그냥 계산해가지고 다 때려 넣냐? 14번. 일정을 포함한 프로젝트 계획은 개발팀, 품질보증팀, 테크니컬 라이팅 팀 모든 사람들이 공유됐고 이해하고 있냐? 아니면 너만 하냐? 여기가 계획. 다음 통제. 15번. 의사결정을 가진 임원이 프로젝트를 책임지냐? 또 그 임원이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냐? 난 도대체 우리 프로젝트의 담당 임원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니오죠. PM이 16번. 프로젝트에 열중할 여건이 조성되었는가? PM. 프로젝트에 열중할 조건이라는 건 PM이 열심히 코딩하는 그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면담도 하고 앞에서 말했던 요구사항도 정리를 하고 계획도 이렇게 해야지 수립하고 고객도 만나고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냐? 아니면 PM이 자기한테 할당된 코딩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냐? 17번. 일의 완성 여부. 일이 됐다, 안 됐다. 그 판단 기준이 명확하냐? 애매모호하게 50%, 89% 이런 거 아니냐? 18번. 스테이크홀더들이 마일스톤이 뭐가 있고 그 마일스톤이 언제 어떤 형태로 딜리버리 되는지 파악할 수 있겠냐? 예를 들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뭐뭐뭐 기능에 대한 데모 이런 것도 되겠죠? 예. 혹은 그 데모를 하더라도 이 데모는 테스트 케이스 몇 개를 돌려서 얼마가 통과한 그 기준의 데모, 그 마일스톤 이렇게 명확한 거를 말하는 겁니다. (19번) 팀원들이 무기명으로 우리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얘기할 수 있는 체계가 있냐? 20번. 요구사항이 바뀔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통제 방안이 있냐? 21번. 변경 요청사항을 수용, 거부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을 가진 모임이나 사람이 있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CCB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22번. 작업량, 예상 일정, 업무 분장, 계획 대비 진도 이런 것들을 현황을 팀원이 항상 어디서나 알 수 있냐? 아니면 엑셀 어디를 열어봐야지 알 수 있고 그것도 갱신도 안 되고 있고 그러냐? 23번. 소스 코드의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버전 통제가 자동으로 되냐? 24번. 오류 추적, 코드 통제,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 등 이러한 프로젝트 수행 환경의 기본적인 툴을 쓰고 있니? 없니? 이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통제. 다음 네 번째, 리스크 관리. 25번. 계획서에 리스크 목록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그게 옛날 버전입니까? 지금 버전입니까? 26번.
너는 하여튼 주구장창 리스크만 파. 그 담당자 있습니까? 아니면 PM이 그냥 합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그게 26번. 27번. 아웃소싱을 주면 협력업체 관리 계획과 담당자가 있습니까? 뭐 없으면 여기 만점 주라고 돼 있네요. 그죠? 여기가 리스크. 마지막 인력. 28번. 우리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테크니컬 엑스퍼티스를 보유하고 있냐? 29번. 팀원들은 소프트웨어가 운영될 업무 환경입니다. 이 운영될 업무 환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30번. 테크니컬 리더가 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다가 모르겠으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있냐? 31번. 인력은 적정하고 충분하냐? 팀워크는 좋냐? 여기서 팀워크가 좋다는 거는 우리 맨날 회식해요. 술 한잔 먹고 막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팀워크를 제가 정의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팀워크라는 건 우리 프로젝트의 목표가 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이 목표, 너는 그 목표. 그런데 내가 그 목표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네요. 그럴 때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너 목표에 집중해야지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컬처, 그게 팀워크예요. 뭐 맨날 회식하고 뭐 코피 떨어지게 술 마시고 막 그래요. 뭐 그건 절대 회식이 아닙니다. 제가 술자리 회식을 많이 하는 회사인데 굉장히 분위기 안 좋은 회사 많이 봤어요. 33번. 팀원들은 이 프로젝트에 전념하고 있냐? 아니면 뭐 서너 개에 걸쳐 있냐? 네? 개수로는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전념하지 못하게끔 다른 프로젝트도 있다면 그건 전념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 거예요. 자,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네. 69? 뭐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좀 회사에 오래 있어 보이는 분이 69 정도. 그러니까 70이 안 되는 정도. 어? 그런데 여기도 있다는 게 참 쇼킹한데.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드렸는데 요 정도 수준이면 뭐냐면요. 읽어 보실게요. 이 수준의 프로젝트는 평균보다 조금 나요. 조금 나요.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조금 낫다는 말은 뭐냐면 일정 아니면 예산 둘 중에 하나를 충족시키는 거죠. 둘 다 충족시키지는 못해요. 일정하고 예산 둘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둘 중에 하나를 충족시키는데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뭐를 충족시키냐면 일정을 충족시키고요. 예산은 오버가 되는데 지불하지 않아요. 이 예산은 뭐냐면 관리가 안 되는 프로젝트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여러분들의 특근 야근을 잘 지불 안 한다고요. 그게 비용인데도 지불 안 한다고. 만약에 여기 나왔다. 아까도 적지 않았어요. 4명인가 5분이. 이러면 되게 심각한 거예요. 생존 못해요. 여기는. 일반적인 수준이긴 한데 이 프로젝트는 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 불안한 팀워크를 경험할 확률이 높고 결국 비용 초과 일정 지연, 초기에 기대했던 품질 훅 떨어지고 납품하게 될 것이다. 훅 떨어지는 제품을 납품하게 될 것이고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는 이 책에서 설명하는 계획을 적용하면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평균을 내보면 요 라인이겠네. 요 라인. 요 라인 정도 되겠네. 그죠? 예.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 의기소침해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이거 넘는 회사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예. 제가 어느 회사 가서든지 이걸 하면 심지어는 뭐 CMI 레벨 3를 받았다는데도 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돼요. 다 여기. 잘해야 여기. 왔다 갔다 합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시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하신 그 종이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잘 들여다봐요. 잘 뚫어지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뚫어지게.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마크하신 그 생존 테스트가 33개의 지리가 있죠? 이걸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이걸 다 알 수도 없고 다 외울 수도 없고. 근데 뭘 알아야 되냐면요. 그 지리가 생존하고 관련된 지리잖아요? 그러면 그 지리가 어떤 영역에 대한 지리인지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봤더니 생존하고 관련된 테스트를 하는데 지리의 영역은 총 5개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5개를 잘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존하는 거예요. 그 5개가 뭐예요? 첫 번째가 요구사항이죠. 우리가 요구사항을 잡아야 돼. 두 번째가 계획이에요. 세 번째가 통제. 네 번째가 리스크. 5번째가 인력. 그거를 외워야 돼. 요계통리인. 요구사항, 계획, 통제, 리스크, 인력. 그 시트를 제가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든지 간에 정기적으로 해보세요. 그냥 해봐요. 술자리에서 막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한번 이거 하는데 얼마 안 걸렸잖아요. 제가 이제 설명을 다 해드렸으니까 이제 하시면은 금방 하거든요.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면 개략적으로 지금 우리 프로젝트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이걸로 주간 보고 받을 것 같아요. 너네 상태 갖고 와봐. 임원은. 네. 되게 중요해요.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뭐만 하면 돼? 요구사항, 계획, 통제, 인력, 리스크 관리. 제가 잘못 말했죠? 요구사항, 계획, 통제, 리스크 관리, 인력.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네? 요구사항, 계획, 통제, 리스크 관리, 인력. 자, 첫 번째. 요구사항이 왜 중요할까요? 이건 뭐 안 말해도 뻔하죠? 아까 그 실패한 이유를 봤더니 다 요구사항이었잖아요? 불명확한 요구사항, 잦은 요구사항의 변경, 개발 후에 추가되는 요구사항, 뭐 3개였어요, 3개.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요구사항은 우리가 개발해야 할 범위이자 목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구사항 중요해요. 계획은요? 우리가 뭐를 개발할 거고 그 범위가 무엇인지가 알아야 계획을 수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계획대로 통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제. 그래서 계획이 일반적으로 계획이 낮으면요. 통제도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 점수를 한번 보세요. 계획 합산해 보시고 영역별로만 요구사항 합산해 보시고 계획 합산해 보시고 통제를 합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계획이 총 7번부터 14번까지니까 8문제잖아요? 그죠? 그럼 만점이 몇 점이라는 거예요? 83, 24. 24점 만점이죠? 24점 만점에 여러분의 점수를 분자로 올려. 그럼 100%로 나오죠? 그죠? 그걸 보세요. 아마 그 점수가 굉장히 낮은 데는 통제도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계획이 없으니까 뭐를 통제해야 될지를 몰라요. 통제가 이렇게 쪼는 게 통제가 아니거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구사항은 전체 개발의 범위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계획은 그걸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 때문에 중요하고, 통제는 계획대로 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이 무너지면 통제도 무너져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스크는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때 필요한 항목이고요. 인력은
결국 이걸 다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따로라도 여러분들의 계획 배분율, 통제 배분율을 보시기 바라요. 통제가 낮다. 그럼 계획이 분명히 낮아요.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어느 회사나 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획을 잘 수립해야 돼요.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개발 프로젝트가 위험이 많겠습니까? 6개월 개발 한 6명 들어간다고 쳐보세요. 컨설팅 프로젝트 6개월짜리가 위험이 많겠습니까? 제가 컨설팅을 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컨설팅 프로젝트가 훨씬 위험이 적어요. 개발이 훨씬 복잡하고 고려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컨설팅 프로젝트를 하는 저희 회사에서 컨설팅 계획서를 파워포인트로 50장 씁니다. 뭐 이렇게 쓸 게 있나 싶죠? 어마어마하게 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고 리스크가 큰 개발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계획서를 몇 장을 쓰십니까? 형식적인 거 말고 실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성공해야지 몇 장 쓰세요? 컨설팅 프로젝트도 50장을 쓰는데 개발 프로젝트는 도대체 몇 장을 쓰십니까? 계획은 있습니까? 당연히 통제를 할 수 없죠. 저희는 뭐 약간 여담이지만 계획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계획대로 상황이 꼭 그렇게 가지는 않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아니 바뀔 건데 뭔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계획으로 거기까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나서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대처를 해야지 판단을 할 수 있죠. 멍 때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 스마트폰이 없이 부산으로 여행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차가 대전에서 꽝꽝 맞췄으면 스마트폰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스마트폰이 없어. 거기에 밥집, 숙소 다 예약을 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옛날 스마트폰 없던 한 20년 전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할 거예요?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계획도 없이 여러분들이 부산을 갈 수도 있는 이유는 뭐예요? 얘 때문에 아니에요? 얘 때문에? 즉시 내가 현재 상황을 알 수 있고 대처 방안을, 리소스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사실은 그게 없었다면 여러분들의 휴가는 정말 완전 무너질걸요? 그 취소는 어떻게 시킬 거고 핸드폰이 없는데, 스마트폰이. 다시 일로 들어와 보세요. 계획으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6월 달까지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이렇게 시뮬레이션 한 상태에서 3월 달쯤에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1월부터 6월 달까지 시뮬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3월 달에 바뀐 환경에 그러면 이렇게 대처를 해야겠네라고 대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뮬레이션이 없어. 아예.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 소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애자일은 무계획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애자일은 기민하게 일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개발해라.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간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6개월짜리 컨설팅 프로젝트도 파워포인트 50페이지 분량의 계획서를 쓰는데 개발 프로젝트가 하물며